여러분, 네, 6주차 수업은 우리 페이지 89페이지 11강 부동산 거래와 손해배상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부터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시다시피 우리는 부동산 매매와 등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부동산 매매. 자, 89페이지 부동산 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즉, A에서 B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아까, 이 쇼가 아니고 집이란 거 아시죠? 네. 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집이에요, 집. 아까 예를 든 거 기억나? 아까가 아니죠. 우리 저번 주에. 예. 그 계약을 하면서. 야, 이거 3억에 살래? 이건 뭐라 그랬어요? A가 B에게, 야, 이거 3억에 살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살게. 응. 이렇게 했어요. 이걸 청약과 승낙이다. 이런 매매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런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이 성립된 계약이 이행되고 나머지 소멸된다. 여기와 똑같아요. 이행되는 것은 서로 얘는 뭐가 되고 얘는 A는 이렇게 등기까지 넘기고 얘는 대금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 이행의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이행이 끝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B에게 넘어왔죠. 소유권이. 그럼 이 계약은 드디어 있을 필요 없어요.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소유권 이전되는 방법은 과연 뭐냐?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매매가 있어야 됐구나.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라 말은 사고 파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 이렇게 등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와 등기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걸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잘 들으세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이 한 가지. 이렇게 매매 계약과 그 매매란 건 뭐예요? 이렇게 청약이나 승낙이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법률 행위라 그럽니다. 다시 한다. 뭐? 법률 행위란 청약과 승낙과 같이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그런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 특히 매매 같은 거. 아까 임대차, 소비대차 이것들 전부 다 뭐라고요?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전부 다 법률 행위를 한다.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요한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넘어간다. 예컨대 뭐가 있냐? 상속이 있어요. 상속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지? 아버지 앞으로 돼 있지만 소유권은 넘어왔어요. 근데 내가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팔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갑이란 분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상속인이 A, B가 있어요. 상속인이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상속인이 A가 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이분에게 넘어와요.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근데 이분이 B에게 이걸 팔고 싶어요. 매매한다. 다른 말로 처분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아직 등기 이름이 누구 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럼 뭐 상속 등기를 하고 그러면 소유권을 바뀌죠. 이렇게 해서 팔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저런 것들은
그 상속이란 말은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막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데 눈 떠보세요. 이거 나 줄 거죠. 의사표시하고 주무세요. 아, 까꿍 말이야.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법률 행위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법률의 규정에서 상속 같은 것은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간다. 근데 상속 같은 거야. 그런데 팔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라. 이런 조건이 더 붙는다. 요거 완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법률 행위로 했을 때는 등기하고 법률의 규정은 등기 안 한다. 그런데 팔기 위해서는 등기하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 8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민법상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 매매 계약이 있어야 되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 매매 계약. 이런 계약과 뭐 등기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 보세요.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하면 성립한다.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매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증거 자료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이 장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반복. 자, 지금은 여러분 제가 온라인 강의에 잘 보세요. 온라인 강의에 올라와 있는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의 장점은 자기가 놓치거나 잘 몰랐을 때는 계속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그때그때 바로 못 물어보는 게 단점이 된다. 그러면 오프라인의 단점은 뭐냐? 그 시간에 못 들으면 계속 못 들어요. 녹음을 뜨지 않는 이상. 근데 장점은 뭐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예, 저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 게시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지만 뭐 이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날이 많잖아요. 그죠? 예. 뭐 가끔씩 자체 휴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비싼 등록금 내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특히 전공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특히 교양 과목은 여러분 진짜 재밌게 즐겁게 들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특히 현대사회법하고 2학년 때는 그 창의와 지적저작법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네. 여러분 빨리 하루빨리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배워야 되는데 설마 뭐 한 학기 내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을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제 쓰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본론으로 오시면 두 번째 보세요. 계약금은 아까 계약금 10% 준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얘에게 3천만 원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걸 얘에게 안 판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계약금을 2배로 갚아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해요? 이분에게 이거 사기 싫어요. 그럼 이거 포기해야 돼요. 이런 거 우리 이런 계약금을 뭐라 그러냐?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걸 해약금으로 우리 추정한다. 계약금을 거는 걸 해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뭐라 그래요? 페널티를 받는다 말입니다. 페널티. 축구에서 페널티킥 있죠?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벌칙. 자, 그래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일방이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역을 상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대금 지급 장소는 채권자 주소지에 변제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 갑에게 주면 갑의 주소지에 갖다 줘야 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예,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등기 2번에 있습니다. 이 별표 하나 치시고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아, 여기 보세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우리가 득실 변경이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하라. 이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 동그라미 득실 변경 동그라미 이전은 등기 동그라미 해야 된다. 아, 그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동그라미 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이런 법률의 규정은 아까 뭐라 했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 대표적인 것, 상속 같은 것은 자,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는데 자, 남에게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등기가 뭐예요? 그럼 소유권을 넘기는 그 행정적인 절차, 사법적인 절차를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해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요거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 매매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걸로 얘기 드릴게요. 얘가 요걸 3억에 팔라고 해서 계약까지 성립이 됐어요. 근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딱 멈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A에게 누가 C가 왔다. C가 야 이거 너 나한테 6억에 팔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계약은 지금 B에게 했는데 C가 갑자기 이거 6억이 나한테 팔아 이러면 여러분 팔까요 안 팔까요? 1. 안 판다. 2. 안 판다. 3. 안 판다. 4번 판다. 저는 팔아요. 여러분 팔아야죠. 네, 이걸 뭐냐? 이걸 이중매매라고 그래요. 보이나요? 이거 파란 글씨? 이중매매. 그래서 원래 매매다 또 매매가 있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아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3천만 원에 2배 6천만 원만 주면 돼요. 그 6억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팔아요? 왜? 사적 자치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뭐라 한다? 이중 매매. 기억나시죠? 참 기억하시겠죠? 네. 좋아요. 보시면 이중 매매는 자, 이걸 우리 이중 매매라고 하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이중 매매 자체가 무효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매수인, 요 사람을 뭐래요? 매수인인데 1매수인, 요 C는 2매수인을 합니다. 2매수인. 그래서 이 매수인이 저걸 B가 샀어? 저놈 내가 아주 골탕 좀 먹여야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샀다. 이럴 때는 무효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순수하게 샀다. 이랬을 때는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 다음 명의신탁을 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임대차. 요거 좀 줄게요, 여러분. 요 이해하시겠죠? 네,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에 혹시 지방에 계시면 집을 또 구해놓고 또 내려가신 분도 있고 아직 지방에 계신 분도 있고 하는데 원룸을 빌리든 투룸을 빌리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빌렸을 때는 주택 임대차고요. 상가를 빌리면 상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또 뭐가 중요하냐? 바로 주택 임대차가 중요하죠.
여기에 집주인 A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방 하나의 원룸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 싸죠?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A와 B가 계약을 합니다. B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제가 이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될까요? 살아도 될까요? 살아도 돼요? 2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예, 예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계약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임대차는 집에 관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예요. 주택. 그럼 상가를 빌리면 상가 임대차인데 여러분 상가보다는 주택이 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 생활에서 늘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뭘 하냐? 주택 임대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해서 2년 동안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A가 매매를 했어요. 팔았어요. 누구에게? 값.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이 B가 살고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B가 주인이 A가 갑에게 팔았어요. 그럼 집주인이 누가 됐어요? 이제 갑이 됐죠. 갑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이, 이봐 학생, 집이 팔려서 주인이 나야. 너 집 나가.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임대차 계약은요. 이런 임대차 계약은 뭐냐? 잘 기억하세요. 채권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계약했어요. 이 사람하고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하고 계약했고 이 사람하고 계약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면 이 사람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B가 뭐라면 나가 했을 때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대항력.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을까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물권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임대차 계약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세.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권이었다. 물권은요, 대세효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내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 외계인까지도 이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물권 중에 뭐냐?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이 물권 중에 뭐가 있냐면 전세와 비슷한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은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를 해줬을 때는 전세권은 등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등기 배웠죠? 전세권 등기를 하면 이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 바로 대항력이 있다. 얘는 대항력이 있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얘는 대항력이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럼 만약 이게 물건이면 이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도 야, 너 나가 있을 때 못 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전세권일 때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는 등기를 안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전세는 채권이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어서 주인이 바뀌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전세권은 뭐?
물건으로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어떤 누가 할애비가 와도 나가래도 안 나가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등기를 잘 해줄까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물건으로서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뭐가 있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건처럼 전세권이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와 같은 채권이라더라도 채권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가 돼 있는 대항력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항력을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중요해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택을 이렇게 인도받고 안에 들어가서 그 동사무소 와서 전입신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이길 다음 날부터 뭐가 있냐?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 그래서 이게 전세는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전세와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등기와 같은. 그럼 뭐가 있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룸을 사든 투룸을 사든 전세를 했을 때 주택을 인도받고 안에 짐을 풀고 그 다음날 동사무소 와서 뭐예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럼 아직 주택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 지방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저씨한테 맛집이 거기에 이제 인도받은 건 실제로 안 살더라도 이제 내가 이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관념적인 요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세를 살더라도 아니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월세 내기 싫어서 보증금 5천만 원 줬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단독주택이 아니고 여기 옆에 이제 빌라였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원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사람들보다 내가 보증금을 더 빨리 받아야 돼요. 늦게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죠.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 가지고 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갖추는 거하고 보증금을 빨리 받는 거는 두 가지 요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이런 것들 알면 뭐 친구들한테도 말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한테도 알려주고 그 부모님한테 말해줬을 때 역시 대학생이 되더니 똑똑하네 막 이렇게 하는 거 알았죠? 네. 자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90페이지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왜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동그라미 치시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말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그럼 여기 제3자는 누구예요? 뭐 주인이 새로운 주인 같은 사람들을 제3자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래서 이런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에도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기간을요. 이 페이지 정하지 않았을 때는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보통 2년 하고 1년 할 수 있고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2년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뭐냐면 보세요. 막 차를 타고 가다가 파란 분이 있다가 갑자기 주황색으로 바뀌면 운전자는 멈춰야 되는데 설마 하고 확 지나갔다 사람 쳤다. 그럼 다치겠습니다. 그 마음에 고의 또는 가실이 있어요. 고의란 말은 일부러 가실은 설마 하면서 없겠지. 맞죠? 위법하게. 왜? 위법했잖아요. 신호등 오겠잖아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졌어요. 어떻게 다치게 했습니다. 이럴 땐 그 사람의 치료비를 줘야 돼, 안 줘요? 줘야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의 요건과 범위가 있는데 1번 기억하십시오. 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일반 불법 행위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의 가실이 있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손해를 발생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 네 가지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은 금전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될까요? 막 가다가 사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뭐 치료비를 줘야지. 이러고 돈이 없는데 그럼 저도 다리를 부러주세요. 눈알 파면 눈알 파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다. 뭐로 한다? 금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 손해 범위는 가해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손해를 봐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 손해 치료비, 소극 손해 일실수익,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 버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막 비가 오면 막 쑤신다. 그러면 정신적 청구 위자료까지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주차가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 상품 서비스를 보고 그 노동법, 임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취업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연장된 그 온라인 기간까지 수업을 했고요. 또 혹시 연장될 수 있으면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고 연장이 안 되면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 어떻게 해요?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고 알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